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앱 개발의 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2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3.2 버전이 베타로 릴리즈가 되어 있어요.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두 분 계신. 아직 베타니까요. 네, 그 3.2 버전이 지금 베타로 릴리즈 되어 있고 현재 3.1이 네, 3.1이 스테이블한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0 버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3.0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작년 구글 I.O. 때 얘가 공개가 되었었죠. 프로파일러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코틀린 지원 그리고 어댑티브 아이콘, 에뮬레이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3월에 3.1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고 3.1 버전은 뭔가 새롭게 기능이 추가되었다기보다는 기존 그 버전에서 안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도 했는데 구글 측에 따르면은 기존 버전에서 800개 이상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3.1 버전에서. 그 말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구글 I.O.에서 3.2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는데 3.2에는 또 많은 기능들이 되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된 기능들이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튜디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빌드 기능인데 빌드 기능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DX에서 덱서가 D8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빌드 속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코드량도 감소를 하고 그렇게 했고 3.1 버전까지는 이 D8이 이 덱서가 기본 그 디폴트 온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따로 켰어야 했는데 이제 3.2 버전부터는 이게 디폴트로 true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된 버전에서는 캐시되지 않은 곳에서 16% 정도의 빌드 속도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 빌드 관련해서 로드맵을 보면 또 R8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D8은 덱서에 관한 거고 R8은 이제 저희 그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건데 프로가드가 이제 R8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R8을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래들에 따로 R8에서 옵션에 true로 해주시면 설정을 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 좀 불안정하다고 하니까 실제 앱 릴리즈 될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이 프로파일러 관련된 기능들이 3.0에서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대폭 좀 개선이 되고 또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스, 저희가 시스트레이스라고도 하는데 아마 사용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따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걸 띄워서 이 화면에서 이제 따로 저 포크 같은 버튼 눌러가지고 시스트레이스를 떴었는데 이제 이런 UI였죠. 기존에는 이렇게 뜨면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말 전체의 그런 어떤 성능을 측정할 때 이 시스트레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결과물이 HTML 파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브라우저에서 따로 띄웠었는데 이제 새로운 3.2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흡수를 하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기존에 그 프로파일러 내에 3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CPU 그리고 네트워크 또 하나가 메모리 이 3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CPU 항목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탭에서 기존에는 위에 3개만 있었어요. 근데 가장 밑에 시스템 트레이스가 추가가 되었고 저게 이제 이전과 같은 그 시스트레이스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전체 프로세스를 다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위에 CPU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거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프로세스를 따로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세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버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드가 좀 많이 걸렸었는데 또 새로운 버전에서는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말의 전체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스트레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게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데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네, 기존에는 아까는 하얀색 그 UI였는데 이제 새로운 것에서는 좀
룩앤필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게 메소드 트레이스.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에요. 기존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에 아마 메소드 트레이서였나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특정 구간을 레코딩하고 그 안에서 호출되는 모든 메소드들을 콜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프로파일러에 이번에 된 건 아니고 3.1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2에도 또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구간을 레코딩, 아까 CPU 프로파일러 안에 구간을 레코딩 하게 되면 이제 아래처럼 이렇게 모든 메소드 콜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게 그 디버그 API랑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코드상에 뭐 특정 부분을 블럭안을 트레이스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버그 API의 스타트 뭐 메소드 프로파일인가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메소드 트레이서 스타트하고 엔드포인트를 잡아주면 이제 그 부분이 이 안에서 이 툴을 돌리게 되면 이 안에서 그 부분을 잡아서 트리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에 뭔가 로드가 많이 걸린다. 이때 어떤 것들이 어떤 콜들이 풀리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이 메소드 트레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프로파일러에도 기능이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메모리 힙 덤프를 뜨게 되면 이 자바 쪽에 있는 덤프, 힙 덤프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JNI 쪽, 네이티브 쪽에 있는 힙 덤프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8.0 이상부터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현재 네이버 앱에 덤프를 한번 떠본 건데요. 기존에는 웹뷰 쪽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웹뷰 쪽에 있는 그런 콜들, 힙 덤프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새롭게 프로파일러에 추가가 된 기능인데 에너지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이 에너지 프로파일러는 단말의 어떤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 특히 배터리와 연관된 그런 퍼포먼스를 좀 측정해주는 프로파일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배터리를 많이 먹는 게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뭐 웨이크락을 건다든지 아니면 뭐 알람 매니저 아니면 로케이션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의 그런 자원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좀 배터리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앱을 실행을 시켜서 거기서 로케이션을 얻어오는 구간에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평소엔 괜찮다가 딱 가져오는 단계에서 저 하단에 있는 저 바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 구간을 보시면 뭐 오른쪽에 뭐 로케이션을 리무브하고 리퀘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콜이 막 여러 번 풀리는데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고 저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택이 보이고 저 코드를 클릭하면 실제 코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배터리 관련해서 또 구글에서 굉장히 좀 챌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좀 개선하고 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에뮬레이터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에뮬레이터는 아무래도 가장 구글에서 내세웠던 기능이 이제 퀵붓인데요. 부팅이 3초 안에 된다라는 기능이었는데 궁금해서 그래서 해봤어요. 실제 이걸 해서 정말 3초 안에 되는지 그랬더니 한 2초 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27.3.0 이상 버전부터 이 스냅샷 기능을 지원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부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앞으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세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냅샷을 자기가 원하는 그 화면, 뭐 특정 화면을 자주 들어간다 하면 그 화면을 스냅샷을 떠놓고 그 스냅샷을 클릭을 하면 거기로 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레코딩 기능, 에뮬레이터에서도 스크린 레코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거는 앞에서 그 기용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X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인데요. 제가 최신 버전으로 돌려보니까 저기 좀 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리팩토링이었는데 마이그레이스로 바뀌었고 저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문구가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업하고 너무 믿지 말고 그리고 수동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그 소개할 때도 말씀을 그 구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툴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조금 더 안정화되는 버전까지는
이제 버그가 수정될 때까지는 좀 따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게 되면 아까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추가된 게 이것도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뭐 저희가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래그먼트나 아니면 뭐 싱글 액티비티 안에서 뷰 들의 관계를 뭐 스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피컬하게 조금 UI 보기 좋게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네이블 하시려면 딱 봤는데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게 설정해서 저 가장 하단의 익스페리멘탈에서 이네이블을 시켜주셔야 내비게이션 에디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것저것 해봤는데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쉽게 UI적으로 풀 수 있고 또 상관의 그 아규먼트나 그런 액션들 또 딥링크도 주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상세 리뷰 시간에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가 된 기능은 샘플 데이터라는 기능인데요. 이 샘플 데이터는 그냥 뭐 빌트인된 그런 어떤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현재는 몇 가지 위젯에 대해서만 리사이클러 뷰, 그리고 이미지 뷰, 그리고 텍스트 뷰 이 세 개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그런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그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추가한 건데 저 안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저 렌치라고 하는 버튼인데 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이제 템플릿과 어떤 아이템 개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리스트만 쭉 그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 템플릿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이메일 템플릿이었던 것 같고 요거를 투라인스 템플릿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개수도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뷰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렌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텍스트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이 타입들을 그 데이터 그 텍스트 타입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앱 번들인데요. 앱 번들은 저번 달에 그 구글 코리아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죠, 영어로. 네. 근데 그때 그 앱 번들이 결국은 사이즈를 줄이자라는 건데 구글에서 제공한 첫 번째 방법이 멀티플 APK라는 것이었고 이건 이제 개발자가 실제 뭐 덴시티나 화면의 덴시티나 아니면 뭐 ABI 이런 아니면 디바이스별로 새로 그 APK를 만들었었어야 하는데 관리도 어렵고 되게 귀찮고 저희 네이버 앱에서도 좀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거 좀 적용을 좀 검토를 좀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적용 못 했는데 이제 앱 번들이라는 게 새로 나왔죠. 그래서 앱 번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구글이 알아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다이나믹하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트위터의 경우에는 35%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스튜디오 툴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기존의 빌드 APK 저희 했던 거를 그냥 빌드 번들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제너레이 사인드 번들 저걸 이용을 해도 되고요. 결국 이게 결국은 그쪽 구글 플레이 스토어 쪽이랑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키만 등록하게 되면 키만 등록하고 이 번들 파일 만들어서 업로드만 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저도 아직 올려보기까지는 않았는데 올려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 기존엔 APK가 나왔었는데 AAB라는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 AAB가 이제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필요한 파일들만 다이나믹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앱 번들 관련해서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피처 모듈이라는 건데요. 이 다이나믹 피처 모듈은 뭔가 저희가 앱 안에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모듈이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당장 사용자들에게 전부 필요는 없고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피처 모듈을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듈을 실제 처음 설치할 때는 받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사용자 원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 모듈을 하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다이나믹 피처 모듈이라고 저기 추가가 되었는데 저 항목을 클릭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모듈 관련해서 저희 플러그인도 하나 추가를 해주고
또 매니페스트 상에 몇 가지를 또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 개발자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기능을 적용해서 좀 적용을 한다면 또 앱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제 채널이 세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카나리, 그리고 베타, 스테이블. 카나리는 이제 최신 기술, 정말 구글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기능들, 실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버전이 가장 앞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3.3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타 버전은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베타 버전인데 현재 3.2 버전, 스테이블은 정식 출시 버전으로 현재 3.1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3.2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게 3.1을 보면 네, 반년도 지나고 나서였으니까 아마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린트 관련해서도 개선이 됐고, 또 뭐 디폴트 ABI도 이제는 뭐 밉스 관련 계열은 디폴트로 설정 안 해주고 있고, 그런 것도 변경이 되었고, 또 멀티덱스 관련해서도 디폴트로 이네이블 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링크 보시면은 이제 그 외에도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